계속해서 패널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통화를 가진 것 외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좀 어떤 모습들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탄핵 심판 대비하겠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1월 14일 날 헌재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1월 15일 날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헌재 심판을 구속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따라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상태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외 활동은 안 하더라도 헌재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한 내용들과 관련된 메시지는 간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서 그분께 말을 하고 그분 그 전원을 통해서 망국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예산을 깎아서 국방이 위태롭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대공수사권 문제도 얘기했었고 개헌 문제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단편적인 메시지들을 전원 형식으로 낼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것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최후 변론을 했지만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지속적인 입장 전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관저 정치 재개 가능성도 나오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태도와 입장을 보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같이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매우 부적절하게 입장 표명을 해왔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고 구속 취소라는 일시적 석방 상태인 것이지 탄핵 소추되고 파면 결정이 임박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라는 신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10명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 분열을 계속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하고요. 메시지를 낸다면 딱 하나, 어떤 시기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입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검찰 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수개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네, 역시 여야의 입장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에서도 일단은 대통령이 석방이 되기까지 28시간이 걸린 거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할 것이다 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30번째 탄핵이에요. 만약에 진짜 탄핵까지 간다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 중독이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야당이 탄핵으로 풀겠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탄핵 중독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겠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중요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빨리 따르지 않았다고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하루 만에 수용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늦게 따르면 탄핵 사유고 법원의 결정은 빨리 따르면 탄핵 사유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중대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 이 모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29번의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예. 지금 검찰을 향해서는 뭐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뭐 법원 결정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다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만 검찰 수사기관들에서 빌미를 제공하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날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검찰과 사법부에서 계속 날로 계산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시계를 일렬로 다시 되돌려보면 그 당시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됐을 때 그 당시에 뭐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이거 뭐 날로 계산하고 하면 한 2, 3일의 여유가 있다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만 유독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게 곧 만료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빨리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1월 26일 오전을 떠올려보면 갑자기 전국 고검장회의, 지검장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을 끌었다는 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권한,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담당 형사재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검찰 역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연결고리를 검찰이 제시한 겁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죄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제시한 건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이 수사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사법부의 내용도 공감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그 이후에 그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더 문제점이고 그걸 지적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수사기관에 대한 공격,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 결국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 개입하면서 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논란이 좀 초래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공수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만들었을 때 법의 미비점을 만들었던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법에 공백이 있을 때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체포적부심 이 수차례의 판단을 사법부가 했을 때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줬다고 저희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거 아직 부족하다. 한 번 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너네가 해봐라라고 한 것인데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으나 검찰이 그걸 시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검찰 압박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동훈 공수처장 책임 묻겠다면서 고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장 쇼핑 의혹 논란이라든지 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유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장 쇼핑 논란은 형사 일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죠.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번 영장 그 판사가 구속 취소하면서 한 줄 쓴 게 있어요. 뭐냐면 공수처 관련해서 원래 공수처 주장 그랬거든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건 맞지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인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한 이런 사정이 없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불법 체포를 한 거거든요. 불법 수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수사권이 있는지 잘못 해석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만약에 인지한 정황이 없다면 예. 본인들이 스스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과 경찰의 이첩권을 행사해서 갔다가 본인들이 또 체포를 주도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집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의 뭐 수사관을 100명, 500명을 파견받아서 집행을 한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전반적인 과정, 수사에 착수한 것부터 체포 과정, 그다음에 검찰의 사건을 넘기는 과정, 일련의 전부 전 과정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영장 받는 과정도 국민께 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부분도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종합적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 끼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구속 취소 결정문을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수사권 관련해서 인지한 어떤 정황이 없다. 네. 죄송합니다. 없다라고
그 1심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한 정황이나 사정이 없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 이 사정이 없다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앞에 전단에 기재를 해놓고요.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법이라든가 대법원 판단이 없다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인치 과정의 불법성이라든가 인지, 그러니까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판단을 했다라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로 삼겠다는 정도이지 네.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절차상 인치 과정의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권, 관할권, 뭐 형사 이 소송법상의 이 네. 압수수색 영장의 지역 추정 그 안보사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한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마치 판단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서 그게 나서 결론적으로는 내란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마치 무죄 판결이 있는 것까지 지금 주장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1심 법원의 판단은 이런 절차상 문제가 공수처법상에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단계에서는 구속 취소를 해서 절차적 문제가 향후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도에 그친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뭐 법조계 정치권의 해석도 굉장히 달라지고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당신 농성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죠. 마은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단신 농성을 들어갔어요. 사실 거리에서는 이미 찬반으로 여론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정치인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단식 농성과 헌재의 결론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단식을 하면서 사회 통합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횟수의 댓글 조작으로 이미 실형,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서 복역을 했고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 파괴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든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그런 점에서 애초부터 복권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어쨌든 단식 농성과 탄핵 심판은 아무런 그 결론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 주말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철야 동성과 장외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탄핵에 찬성하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아마 불안감들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을 떠올려 보면 그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런 동의하시는 분들, 국민들께서 참 거리로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안심을 하고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가시화된다고 느끼는 탄핵 반대 세력이 더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석방이 되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거리로 많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그분들의 마음을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구치소 안에서도 본인에 대한 이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럼 나온 다음에는 더 얼마나 더 본인의 이 헌법 재판이나 형사 재판의 지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잘 막아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농성과 그리고 거리 투쟁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변론 재개를, 야당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조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여당에서는 법원이 공수처 수사를 위법하다고 본 거라면서 이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론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변론 재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조계 생각들이 예. 왜냐하면 증거조사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변론 재개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했던 증거조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증거조사를 통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신빙성을 판단할 때 예. 이 증거는 믿을 만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나왔던 구속 취소 과정에서 나왔던 법원의 입장 예. 이 등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평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러나 변론 재개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평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 수사 결과 내지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논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얻은 관련 자료들도 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 기록을 갖다 증거로 쓴 헌재의 재판 입장에서 보면 다소 평의 과정에서 약간의 경론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론 재개는 되지 않더라도 선고 일자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헌재도 상당히 예의주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정의 취지는 결국은 윤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에서는 절차적인 논란의 가능성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재도 특히 그동안의 증거법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른바 완화된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완화된 전문법칙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헌재가 과연 해석으로서 계속 관철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 사실 인정의 범위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탄핵 심판의 결론에 필요한 범위로 사실 인정의 범위를 좁히고 네. 그러면서 완화된 전문 법칙을 적용하는 범위 또한 최소화해서 논란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평의에서 있다면은 앞으로 평의 과정이 좀 길어져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변론 재개 여부와 맞물려서 결국은 증거조사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회유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 관련해서 이것도 증거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뭐 검토해보겠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신빙성이 떨어진지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일관성이 흔들렸는지 그 일관성이 흔들리는데 외부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 관련돼서 회유 협박 논란은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동일합니다. 반면에 이 신빙성의 문제를 근거로 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은 오히려 이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미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텔레방 운영과 관련된 위증까지 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흔들렸고 누가 회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에서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 일관성이 흔들렸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김현태 특임단장 쪽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회유 협박 논란은 논란이고 주장일 뿐이지 이게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해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세요. 예. 사실 저희가 그 유튜브 12월 6일자 유튜브에서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회유, 글쎄 그걸 회유로 판단할지는 뭐 각기 시각이 다르겠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거의 달라지는 모습이 유튜브로 사실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심지어 헌법 대심판정에서도 말이 수차례 바뀌어 있고 정의혁 재판관이 그 말에 대해서 또 되묻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르겠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뭔가 오염돼 있는데 오염의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오염됐다는 것은 글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 선고 예. 언제 나올지 예.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